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2024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0%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급등한 전셋값이 매매값을 끌어올렸고 신규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도 매매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내달부터 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최소 0원 초과해서 최대 월 12,000원가량이 오르게 되는데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소송당한 드라마 제작사 레몽레인 대표가 경영권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는 기존 논의했던 것과 달리 레몽레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거래 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 작업을 위한 헬리콥터 운영에만 9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산유국 관련주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단기 테마성에 그치지 않을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우리 장세로 이어받아서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테마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음식료 업종 급등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른 폭염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아이스크림 관련 종목들 중 3종목이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 들어서 강하게 밀어올린 섹터는 바로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총 3가지 종목이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이슈들 앞으로 힘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로 연락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로켓 배송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응심료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력 설비 일부 종목들이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네. 사실 이런 섹터 쪽에서 계속해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선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자면 전력 설비 관련주는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멘텀이 끝나는 기간을 언제로 산정을 하고 있느냐?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한 이 움직임을 우리 보통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대선 테마 때 그때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두 번째 파동은 그것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전력 설비 관련주의 첫 번째 모멘텀은 작년 6월 달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부터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이슈 한 가지. 그 이슈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부터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한 스푼 얹어진 것은 전력 설비 관련돼서 무엇가 있었습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 AI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내용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점점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제 올 하반기, 제가 예상하기로는 3분기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4분기와 내년 1분기 때는 옥석 가리기가 될 겁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아직까지 수주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주가는 하향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상승 파동에 종목을 매매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 말고 주가가 적정 주가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매집해서 시세 나올 때 정리하면서 그때 옥석 가리기가 되는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 옥석 가리기를 했는데 통과된 종목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시나리오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료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여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은 보통 아이스크림 관련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음식료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이스크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나 통용이 되는 겁니다. 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와 정반대이거나 우리나라와 상황을 달리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의 판매 수주 매출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화장품과 같습니다. 김도 그렇고 참치캔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두겠습니다만 핫도그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해외로 판매되는 양이 증가되면서 외화벌이로 인한 매출의 증가분에 대한 기대치라는 거죠. 그래서 빙그레 같은 종목들, 물론 음식료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 한 스푼이 얹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이스크림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죠.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왜 정가가 아니라 2+1, 1+1, 3+1을 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비싸게 못 판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형 할인마트에 갔을 땐 2+1, 1+1으로 많이들 구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정가를 주고 구입을 했었던 그 아이스크림이 지금은 똑같이 구매를 하게 됐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냉동 컨테이너를 돌리는 비용보다 아이스크림의 수주량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수주 잔고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됐을 거고 그만큼 냉동 창고의 전기 소모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스크림 가격 올라간다니까 아이스크림 에듀를 보시는데 아이스크림 에듀는 교육 관련주입니다. 아이스크림 붙었다고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회사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핑크색 120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300일 형광색이죠.
30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정배열 추세이면서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2655.28포인트 위로 올라섰을 때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 2779.40포인트 위로, 2800포인트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은 왜 신뢰도가 없느냐? 지금 그 가격 구간이 박스권이잖아요. 그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올라가고 언제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 추세에 있는 120일과 300일 이동평균선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코스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인데 코스피처럼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의 하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일과 5일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5일은 역배열 추세에 20일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추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 뭐가 있습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탄력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30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역배열 추세로 전환되지만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913.69포인트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 전선 관련주,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음식료 관련주, 또 뭐 있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 그죠? 이런 종목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우선해서 봐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힘이 작용된다 하더라도 자국 내에서 기관 투자자들로 인해서 주가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더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은 고점이다. 최대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터이니 꼭 투자에 유념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이스크림 기온이 아니다, 해외 수출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약바이오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다 싶은 점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나도 이제 이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직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전화 열어놨습니다. 02-3153-2642로 발빠르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더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이 밀려서 차마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발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재룡산업입니다. 매수가 8,100원이고요. 지금 현재 비중은 40%입니다. 오늘 이 종목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죠. 종가가 6,85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보다 낮기 때문에 손실 구간도 꽤 크신 것 같고요. 비중 역시도 많으셔가지고 고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염 토해낼 만큼 내일 또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자리? 파란색 저항선이죠. 언제 만들었던 저항선입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 주가 올라갈 때 만들어진 저항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격 위에서 놀다가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뿐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정 주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자 하는데 차트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과거 시점에 어디까지 올라왔었는지 봐야 되니까. 자, 8,100원이라고 하셨는데 8,100원보다 못 미치는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8,100원까지 올라온다면 이 자리에선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데이터 센터 관련주, AI 관련주, 빅테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전력 설비 관련주의 모멘텀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해도 이번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이 정도까지 낮춰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8,100원까지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그 이상으로 바라보기에는 지금은 어렵다라는 거. 왜? 매수가가 이미 높으시니까. 그렇다면 해당 가격 구간에 있는 자리는 주가가 얼마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텐데요.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가격 구간은 파란색 저항선이 7,300원, 두 번째 잡힌 건 7,150원입니다. 그러면 7,150원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차트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니까 7,150원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7,150원을 선을 그었던 이유는 이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지금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시죠. 그런데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싸우던 말던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싸움이 장기화가 되거나 너무 크게 눌리면 어느 정도 익절해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150원의 선 손절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마감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재룡산업은 내일 갭이 하락한 상태에서 양봉이 나와준다면 다행이지만 갭이 하락한 상태에서 음봉이 나와준다면 그만큼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어야 되느냐? 최소한 3분의 1 이하, 오늘 나왔던 거래 대금의 3분의 1 이하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얼만큼 조정을 받느냐? 지금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에 있죠. 이 역배열 추세가 정배열 추세로 전환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하면서 주가가 그 자리를 지켜주면 이격도가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자리가 바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땐 수급이 지속적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 주어야만 재룡산업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전기 관련주들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뿐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알려주신 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7,150원의 손절 자리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의 3분의 1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이하가 되게 된다면 당분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인터플렉스고요. 네. 16,2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아이폰 관련 종목이고 매수가는 16,200원, 비중은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는 만큼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15,860원으로 형성이 되면서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제가 누군지 알고 전화하신 건가요, 혹시? 그럼요. 알고 계세요? 그럼요. 공장 다녔던 것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질문 주시는 거죠? 아니에요. 전문가님 너무 명쾌하셔서 제가 기다렸어요, 전문가님. 1차 목표가 얼마 드릴 것 같아요? 2만 원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놓으셨잖아요, 지금. 자, 왜냐면 우리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느냐? 과거에 올라갔었던 이 자리는 지금은 아직까지 영광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인터플렉스라는 회사의 역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는 안산시와 결의해서 만들어진 공단이며 안산시에서 지원해줬던 FPCB 업체이고 삼성전자의 1차 벤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발 이슈들이 있어도 애플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향이 많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게 이슈라면 이슈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가격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왜?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돼요. 이 기업 출근길에 보면 출근 버스가 50대가 넘게 들어가는 엄청 큰 회사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된다?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익절해 놓고 전환돼서 올라가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핸드폰 판매량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못 올라간 가격 얼마? 2만 원. 그런데 그 가격을 최근에 넘어갔었기 때문에 1차 상승 파동과 2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우리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래서 2만 원인 거예요. 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1차로 익자를 하시는데 비중 20%시잖아요. 네. 절반만 파세요. 절반을 팔고 남은 물량은 어디에서 파느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자리를 봤을 때 그래도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여기가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이니까 그럼 여기를 한번 찍어볼게요. 얼마쯤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 자리인데 29,000원까지는 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여기까지 볼 건데 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27,623원이니까 27,650원까지 그래서 27,650원까지 잡아놓고 딱 이거 두 개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부턴 내가 2만 원에 팔았어요. 1차로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다가 27,650원까지 못 올라가고 내려오면 2만 원까지 올 때 다시 파는 겁니다. 왜? 다시 여기서 잡으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차피 네. 인터플렉스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만 높아요. 지금 핸드폰 관련주 첫 번째 BH 보여드릴게요. BH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셔서 아시죠? 네. BH는 가요. 인터플렉스랑 비교했을 때 1차 밴더가 아니라 2차 밴더였어요. 그런데 자화전자를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전장 쪽으로 사업을 영위를 했다가 지금은 애플향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산에 있는 기업 중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태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가고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왜 날아가느냐?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지금 보면 매물대가 바닥에 있거든요. 위에는 저항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매물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터플렉스 매물대를 보면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매물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딱 이 가격 구간 2만 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 27,65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하는 AI 제품군들이 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인터플렉스는 안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향 수주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차 매도 2만 원까지만 잡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딱 두 가격 2만 원이랑 27,650원 딱 두 가격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에서 익절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빠지면 16,000원 아래로 빠졌을 때 지지되는 가격 구간을 한번 산정을 해서 거기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대략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은 14,000원 아랫단 14,000원에서 빠지면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시느냐. 비중 10%는 익절을 했는데 남은 10%를 다시 담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4,000원 아래로 빠졌을 때부터 음봉이 나올 때마다 1%씩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 10거래일 동안 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10거래일이 체감상으로는 2달 정도 되실 거예요. 왜? 맨날 빠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 1%씩 열흘 동안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은 20거래일이고 그중에 음봉만 나오진 않을 거니까 양봉이 섞여 있을 거니까 2달 정도는 매집이 되실 거고 그 정도 기간 매집이 됐다라는 건 주가는 못해도 기술적 반등이 또 한 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그렇게 한번 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명쾌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네. 네, 1차 목표가 2만 원의 절반 매도 전략 잡아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27,65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14,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1%씩 추가 매수하셔라 라는 전략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한 번 더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네.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S
SP 소프트 네, 혹시 매수가는 얼마나 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500원, 네. 15%. 아, 알겠습니다. SP 소프트고요. 비중 현재 15% 그리고 25,500원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예, 오늘 이게 같은 너무 경우에는 빠져가지고 예 전화를 냈습니다. 그쵸. 너무 고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지금 현재 16,970원으로 예, 형성이 오늘 뭐 되면서 점수 다 치우십니다. 네, 그쵸. 그래서 손실 구간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시게 됐었던 이유를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반도체 뭐 좋다 캐 유리관도 좋다 캐가 그래 또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 이래 들어간 날부터 이래 빠져가 합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예. 손절에 대한 생각도 있긴 하신가요? 너무 빠져가 지금 그래갖고 재매수를 해야 되나 그래. 추가 지금은 매수는 저 하지 내가 마시고요. 딴 걸 좀 택하는 게 낫나 싶어가지고 예. 네, 자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업 분석으로 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액도 증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회사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료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선은 다 그었어요. 지금부터 이 선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희망은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들으실 거죠? 얘기할게요. 예. 자, 첫 번째 이렇게- 상장되고 만들어진 날의 저점이 7,510원이에요.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로 만들어진 저점은 언제? 11,180원. 얼마 안 됐을 때. 그죠? 그러면 저점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저점이 찍혔는데 그 저점이 14,000원 또 한 번 올라갔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최근에 저점을 만든 것 같은데 14,000원 이탈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 잘 되세요? 모르니까.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 제가 산 종목 아니잖아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이 자리 이탈하면 이 종목은 잘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얘 지금 네.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AI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모르실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고점이 높아지고 있느냐? 첫 번째 고점은 27,600원인데 두 번째 만들어진 고점은 26,000원. 그러면 저점도 높아지고 있지만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26,0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익절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아랫단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 목표가.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볼 때 목표가는 23,000원까지만 볼 거예요. 그 이상 안 볼 네. 겁니다. 23,000원 오면 무조건 익절하시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전량.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14,000원 있죠. 네. 이 14,000원까지는 주가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11,180원까지 내려오면 사고예요. 왜? 저점이 낮아지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건 박스권을 만들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다라는 건 이 안에서 놀 거니까 내 본전까지 오면은 익절해야지. 왜?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을 이탈하고 과거에 있었던 저점까지 내려간 거니까 박스권을 만들겠다. 언제까지? AI 관련주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SP소프트가 수주량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버텨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매수가가 높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1,180원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는 SP소프트 단기간은 가망이 없다라고 큰일 생각할 수 났다, 그럼. 있어요. 예,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게 7,500원까지 바라보고 익절가를 더 낮춰놓고 추가 매수해서 탈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23,000원까지 지금 추세로 올라오면 익절. 하지만 14,000원 이탈하면 11,180원까지 내려가는 그 구간에서 저한테 전화를 다시 주세요. 왜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으로 봤을 땐 매수하고 있는 물량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본전 이상 올라갈 때라면 23,000원까지 지켜보셔도 괜찮고 23,000원 익절 자리 잡아드리겠지만 14,000원 이탈하면 전화 다시 주셔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외국인이 기관이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면서 손절 자리를 잡아드릴지 아니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지 다시 한번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3,000원이 온다면 전량 익절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4,000원 이탈 시 그리고 11,000원대까지 내려올 시에는 다시 전화 주셔라라고 추가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와이렉 아, 네. 그렇다면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000원에 30%요. 아, 네. Y랩이라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비중은 30%, 매수가는 15,0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16,610원에 형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십니다. 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웹툰 관련 종목으로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 종목 수익 더 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익절 가격 구간이긴 한데 조금 무서운데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뭐 웹툰 종류로 해서 나스닥 현다겨 갖고 샀습니다. 네, 그 이슈 때문에. 그럼 최근에 들어가셨겠네요? 이때? 한 5일 됐습니다. 그죠? 네. 야, 근데 주가가 떴다가 저점일 때 엄청 잘 잡으셨는데요? 아니 18,000원에 팔려고 했더니 네. 얼마 정도야 매도. 네네. 자, 그러면 Y랩은 우리가 목표로 잡는 가격은 22,000원까지 봐야 돼요. 일단. 왜? 나스닥 상장 소식은 그냥 뭐 나오면 좋은 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실질적으로 Y랩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웹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 내용 때문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네. 주목하고 있는 건. 예. 그러면 이번에 전고점인 역사적 신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왜? 매물대는 이미 여기에서 매집이 끝났어요. 매집이 끝났습니다. 왜 여기에서 매집이 됐냐면 주가가 처음에 내려앉았다가 조정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던 그 자리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해당 가격 구간에서는 머무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장기 이동평까지 생겼으니까 그 가격 이탈하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집은 끝났으니 이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거고 지금 이 가격 구간은 매물대가 없어요. 예. 처음 상장된 날 여기에서 매수했었던 투자자들 이미 다 털리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은 위로 올리려면 마음껏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22,000원까지 주가 지금 상한가 가도 남죠. 그런데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갭을 띄우면서 22,0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익절은 22,000원 위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라면 파란색 저항선, 최근에 만들어진 거 말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자리까지 볼 겁니다. 왜? 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추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갭을 띄우고 음봉을 만들고 있지만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웹툰 관련주의 이슈가 지속적이지 않다면 5일 이동평균선은 깨질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의 평균 단가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대한 신뢰를 한번 믿어보자라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절한다면 저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정말 무조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12,900원입니다. 자, 12,900원 선 하나 긋고요. 여기까지만 보고 이 자리 이탈 안 하면 종가 기준으로 이탈 안 하면 저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자리에서 놀다가 빠져서 이렇게 오다가 지지가 되고 상승하면 땡큐지만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해당 가격 구간 있죠. 여기까지 익절 가격을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지지선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지지선이 과거에 있었던 이 자리와 맞물려 버리면 박스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박스권을 넘어가기보다 또 한 번 여기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매도 행렬을 이어나가는데 그 매도 물량을 잡을 만한 모멘텀, 뉴스가 없으면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15,000원 이탈해도 손절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되는지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2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이거 두 가지.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얼만큼 들어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기관들은 팔자세를 이어나가다가 지금 오늘 사자세로 변형이 됐고요. 외국인은 별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도 물량보다 매수량이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외국인과 같은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언제부터 매집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이미 매집이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외국인이 아니기만 하면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큰 폭으로 내려앉았는데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는데 거래대금 안 붙었는데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없다는 건 외국인들이 주워 담겠다라는 의사표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 한번 크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조금 한 2달 안에는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900원 이탈 안 하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15,000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22,000원 뚫고 올라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은요, 차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승 모멘텀 그리고 수급과 기업 분석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종목 공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엄선의 엄선 끝에 골라오신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시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을 오늘도 엄선해서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여인 노! 철의 주가를 보여줄 2차 전지 철광 관련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다고 합니다. 전기주석 도금 강판 분야에서 석권을 하고 있다라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이 로켓 배송 종목으로 2차 전지 철강 관련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 네.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일단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리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레몽레인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종목인데 왜 아쉬운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시장에서 있는 이슈는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부분이다. 첫 번째, 이정재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와이더 플레이니까 이정재는 한 몸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이 많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 레몽레인의 대표보다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레몽레인의 주가가 우리가 포착했었던 건 이때였어요. 그런데 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눌렸느냐? 이슈가 있었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는데 너무나 아쉬웠었던 건 지금 6월 5일 날 이날이죠. 지금 날짜 보이시죠? 6월 5일. 음봉이 나왔던 마지막 날 검은색 지지선 가격을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얼마였냐면 12,39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가가 12,440원입니다. 종가가 12,500원이었어요. 5틱만 더 내려오고 종가 형성했으면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지난주 금요일 날 슈팅 나오고 오늘 상승할 때 너무 재밌는 그림을 그렸을 텐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 그대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종가 대비 오늘 종가 기준으로 9%밖에 상승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오늘 18,100원에서 절반 익절했습니다. 약 18%에서 오늘 고점이 얼마였느냐? 18,15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찍어놨었던 가격이 저항이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0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이 오늘 올라왔죠. 그러면 내일 16,680원이라는 오늘의 종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레몽레이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과 골든크로스 자리가 있고 그리고 30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까지 역배열 추세이지만 120일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레몽레인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이죠.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라는 코멘트를 투자자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자사주를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잠재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재가 한 가지 있어요. 악재가 뭐냐면 레몽레인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재 씨가 레몽레인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거래 정지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 말은 음모론 쪽으로 다가가면 거래 정지되어 있는 회사의 대주주 또는 투자자들 중에 이정재 씨가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 결과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 정지이지만 이정재라는 타이틀만으로 거래 정지 요소를 해소하면 그 기업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몽레인 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지금 나쁘다라는 내용을 대표가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래도 거래 정지되어 있는 회사를 매수하려면 레몽레인에서 출자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레몽레인은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레몽레인이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나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레몽레인을 전두지휘하게 될 투자자가 이정재 씨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상 콘텐츠 사업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 지금까지는 텔레비, TV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 안에서만 보여졌던 이미지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졌었던 광고 수입이나 매출 수입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글로벌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꼰대들의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사업 분야들이 성공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왜 18,100원으로 잡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긋고요. 여기 하나 긋고요. 여기 하나 긋고요. 여기 하나 그을 겁니다. 이 자리가 뭡니까? 과거에는 지지인지 저항인지 정확하게 분간이 안 갔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됐었던 그 가격이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 이 윗단에 물려있는 투자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 가격이 18,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8,150원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17,000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8,100원의 지정가로 익절 걸어놓겠습니다. 체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거기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18,150원까지 찍힌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그죠? 윗꼬리가 길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절반 익절을 끝내놨기 때문에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마음 편하게 지켜보다가 못 올라가면 익절하면 되고요. 더 올라가면 더 좋은 자리에서 익절을 잡아보면 되겠죠.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야? 뭐 이렇게 선들이 많아? 검은색 선도 있고 토르 신호가 포착된 선도 있네. 여기까지도 한번 익절 자리를 넓혀볼 수 있다. 그럼 대략적으로 50% 정도 수익 구간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몽레인은 저는
더 지켜볼 겁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래 대금은 수급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더 좋은 비좋은 왜 못 가나요? 라는 질문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너무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 하시는데 야금야금이라도 가주면 고마운 거예요. 왜?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토르 자리 이탈 안 하고 있죠. 20일 이동평균선 따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손절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건 이미 넘어갈 자리 넘어갔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의 고점에서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삐만 풀리면 슈팅이 나올 텐데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손절선을 짧게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익절해도 되는 것 아니냐. 모험을 하셔야죠. 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비좋은 지금 이슈가 뭔가요? 뭐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죠? ERP 시장에서 점유율 1위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 뭡니까? 저출생 관련된 내용으로 재택근무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슈만 한번 나와준다면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비좋은 아직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5글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안 봅니다. 하지만 그중에 소재 부품주들은 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철강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쪽을 또 볼 때 같이 봤었던 건 전력설비 관련주죠. 그런데 전력설비 관련주 내일도 좋을 기대감, 상승할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차트 위치인데 고점 찍고 많이 눌렸네요. 눌렸는데 핑크색 지지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쌍바닥이 완성이 됐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올 텐데 우리는 1차 목표가 어디로 잡느냐? 65,700원. 그죠? 여기까지 먼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이 가격 구간에서 또 한 번 5거래일, 10거래일, 20거래일 지지부진하다가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테니까 익절 자리를 잡아보면 되지만 거기에서 빠지면 우리는 수익 구간에서 정리해버리자라는 이슈인 거죠. 자, 30일 차트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보셔야죠. 뭡니까?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얼마? 56,600원 위에서 끝났죠? 56,900원. 거기에 토르신호 떴으니까 장기 차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봐도 된다. 왜? 이번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니 65,700원에서 절반 익절하고 남은 물량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켜보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철강 관련 종목인데요. 토르 신호가 떴다라고 합니다. 토르 신호가 떴다는 건 앞으로 상승 탄력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히든 종목 정답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나더라도 정답은 꼭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토르 기법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본 레몽레인, 흥행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이기도 하죠. 10%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은 2차 전지 철강 관련 종목입니다. 전기주석, 도금, 강판 분야 석권을 차지하면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응하는 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이 끝나더라도 공부하시면서 수익률 든든하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저희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